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늘 고민하시고 늘 아이들과 씨름하는 스마트폰 유튜브 시청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육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엄마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 스마트폰 딱 앞에 틀어주면 어때요? 너무 편합니다. 아이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밥 먹을 시간도 있고 커피 한 잔 마실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한번 쥐어주면 어때요? 아이는 계속 보려고 하고 또 보려고 하고 이것만 보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 입체적인 경험들, 몸의 움직임의 그런 기회들이 이제 놓쳐지게 되죠. 아이들 중에 이제 미디어 증후군이 의심돼서 상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디어 증후군이 자폐와 보이는 모습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가 의심돼서 오는 거죠. 미디어 노출이 많았던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제 미디어 노출이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미디어 노출이 아이한테 이런 영향을 미쳐서 현재 아이한테 보이는 모습들이 미디어 영향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이제 부모님들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가 아는 옆집 아이는 우리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근데 말 잘해요. 저희 사촌 조카가 있는데 걔도 진짜 핸드폰을 엄청 좋아하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걔도 엄청 똑똑하고 야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똑같이 그 아이들도 스마트폰 보고 미디어 많이 노출됐는데 왜 우리 아이만 지금 말을 하지 않고 발달이 느리고 유사한 자폐 성향이 보이는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똑같이 유튜브 미디어를 보더라도 요 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자, 우리가 미디어를 노출을 했어요. 스마트폰 많이 봤어요. 그 이외의 시간에 이 두 가지가 있었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 미디어를 본 것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 몸의 움직임, 활발하고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느냐, 몸 사용이 충분히 있었느냐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통입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눈 맞추고 놀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있었느냐. 그래서 똑같이 미디어를 많이 봤더라도 미디어 보지 않는 시간에 몸을 많이 움직이고 놀이터에서 놀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움직이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사람들 보고 관심 있고 가서 애교도 부리고 놀고 모방도 하는 게 있었다면 미디어를 본 그 시간들이 딱 거기서 멈추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몸을 움직일 때는 건강한 감각 발달, 건강한 소통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미디어를 봤는데 보지 않는 시간에도 가만히 있거나 집에서만 있거나 그냥 정적으로 지냈다. 그리고 혼자 주로 놀았다. 그러면 미디어를 30분 본 게 30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0분에 본 잔상들, 그런 시각적 이미지들, 청각적 소리들이 가만히 있고 혼자 노는 시간 동안 계속 연상이 되는 겁니다. 재연상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분 본 영상들이 어떻게 돼요? 3시간 본 것처럼 되고 3일 내내 본 것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미디어는 시각, 청각 자료고 특히 시각적으로 평면적인 자극이에요. 근데 아이가 또 역시나 미디어를 안 보는 중에도 움직이지 않고 했다면은 이 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감각적으로 활발하게 폭넓게 쓸 기회들이 또 적어지면서 이 미디어와 같이 모든 주변 사물이나 상황들을 평면적으로 보고 짧게 보고, 미디어는 되게 색깔, 모양, 형태들이 탁탁탁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볼 때도 보긴 보되 그냥 잠깐 보고 반짝거리는 거 보고 이미지 보고 숫자 보고 글자 보고 엘리베이터 숫자 움직이는 거 보고 이렇게 해서 이 감각이 연결 통합되기보다는 한 시야에 평면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보게 되면서 감각 발달, 통합에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미디어를 많이 봤는데 미디어를 보지 않는 시간에 몸을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고요. 이미 미디어 노출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관심 없고 시각 추구, 청각 추구적인 모습이 이미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디어는 아예 차단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자폐 성향이 없고 이제 개월수도 어린데 미디어를 보여줄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라면
미디어를 약속된 시간만큼 정해놓고 보여주시되 그 시간 이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아이랑 웃으면서 활발하게 놀아야 돼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소통하는 요 시간만 충분하다면 하루에 일정 시간을 보는 거. 근데 이 일정 시간이 또 애매하죠. 몇 분이라고 얘기하기엔 참 그렇지만 한 20-30분 이상 넘지 않는 게 좋은데 이것도 개월수마다 좀 기준은 다르겠죠. 약속된 시간만큼 보여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놀이터에서도 놀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몸놀이 하고 그리고 수시로 아이랑 대화하고 놀이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미디어 좀 노출된 것들이 아이한테 지나치게 발달에 방해되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아이의 발달을 잘 건강하게 이렇게 촉진되게 하는 두 가지 바퀴는 바로 몸과 소통입니다. 몸을 다양하게 활발하게 나에 맞게 기능 있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바퀴가 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발달이 될 거고요. 몸을 잘 쓰지 않고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혼자 있고 혼자 정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돌아가겠죠. 삐걱삐걱. 그러면 발달 지연이 생기고 유사한 자폐 성향이 보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똑같이 봐도 그 차이를 만드는 두 가지. 몸, 소통.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이랑 몸으로 많이 소통하시는 몸놀이 하시고 몸을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놀이터 나가시고 그리고 아이랑 수시로 대화하시고 질문하시면서 아이의 발달 이 두 축을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